안녕하세요, 지니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신작 애니메이션 아이즈 오브 와칸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칸다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강대국이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죠.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세계를 지켜온 전사들, 그들을 바로 워더그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에피소드 1편부터 4편까지 세상의 균형을 조용히 지켜온 전사들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260년 고대 크리타 섬, 와칸다는 비브라늄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고대 크리타에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단 한 명의 요원이 파견되죠. 그녀의 이름은 노니, 과거 도라밀레자였지만 명령을 어긴 죄로 추방당했던 전사입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회수가 아닙니다. 한때 와칸다의 워더거였지만 지금은 비브라늄 무기를 앞세워 크레타 섬을 신정국가처럼 통치하고 있는 인물 더 라이온을 제거하라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죠. 노니는 현지 상황을 분석하고 신전 내부 구조와 경비 루트를 파악한 뒤 한밤중 몰래 성소 안으로 잠입합니다. 그곳은 철저히 통제된 공간, 세뇌된 민중들로 가득했고 더 라이온은 비브라늄 무기와 권력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었죠. 노니는 마침내 더 라이온과 마주하게 되고 긴장감이 흐르는 대치 끝에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도중에도 라이온은 주장합니다. 와칸다의 고립주의가 문제고 자신은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것 뿐이라면서요. 그리고 두 사람의 전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날렵하고 빠른 노니의 공격, 그리고 묵직한 타격으로 맞서는 더 라이온. 치열한 전투 끝에 더 라이온은 패배를 직감하고 성소 전체에 설치한 작폭장치를 작동시키죠. What have you done? We'll both be forgotten, but at least I will have lived free.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다시 도라밀레제로 돌아가지는 않죠. 대신 조용히 워더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림자 속 인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사로서 말이죠. 기원전 1200년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해, 수많은 전설과 피가 얽힌 그 전장 속에 한 명의 와칸다 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맵논. 임무는 단 하나, 헬렌이 지니고 있는 비브라늄 펜턴트를 회수하는 것. 맵논은 무려 9년 동안 트로이 안에서 잔입생활을 이어왔고 그 시간 동안 트로이의 전사 아킬레스와 형제 같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둘은 함께 싸우고 함께 웃으며 전장에서 서로를 구해내며 생세까지 함께했죠. 하지만 그 우정에도 끝은 다가옵니다. 바로 그리스군의 최후의 계략 트로이 목마 작전이 실행되던 밤이었죠. 겉으로는 퇴각한 척하며 트로이 성 안에 거대한 목마를 남긴 그리스군. 트로이인들은 그것을 전리품이라 믿고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 안에는 정예병사들이 숨어있었고 깊은 밤이 찾아오자 그들은 조용히 성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순간 잠복해 있던 그리스군들이 들이닥치며 트로이 전체는 불길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혼란의 와중에 맵논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위당한 채 마지막까지 싸우는 아킬레스를 발견하죠. 살려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맵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성벽 너머로 사라지죠. 그 후 헬렌의 침실로 잠입해 펜던트를 회수하려는 순간 아킬레스가 나타납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 말없이 맞붙는 두 사람은 결국 피해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You sold my wounds. You saved my life. 최종 승자는 맵논. 하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도 자부심도 없습니다. 오직 공허함만 있을 뿐. 맵논은 아킬레스의 죽음 앞에 노잣돈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죠. 임무는 성공했지만 그가 잃은 것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5세기 눈 덮인 중국 설산에서 시작됩니다. 전설 속 도시 쿨룬 근처에서 고대 와칸다 유물의 흔적이 발견되자 와칸다는 워더고 요원 바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작전 도중 강력한 눈보라에 휘말린 바사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설산 한가운데 고립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그를 구조한 인물은 쿨룬의 수호전사 조란이, 그 시대의 아이언피스트였습니다. 마블 세계관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아이언피스트는 시대마다 다른 인물에게 계승되며 쿨룬과 그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조란이 역시 그런 전설의 힘을 계승한 전사였던 것입니다. 바사는 조라니의 보호 아래 생명을 건지고 정체를 숨긴 채 쿨룬 사원에서 여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둘은 함께 수련하고 산속마을을 돌보며 조금씩 가까워지죠. 그 감정은 동료애를 넘어서 연정에 가까운 감정으로 발전해갑니다.
바사 또한 잠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사는 조라니 몰래 쿨룬 사원의 비밀 공간에 침입합니다. 그곳에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었고, 바사는 워더그로스의 본분에 따라 그것을 회수해 떠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눈치챈 조라니는 조용히 그를 뒤따릅니다. 비행선에 몰래 탑승해 바사가 향하는 와칸다 기지까지 따라가게 되죠. 이륙 이후 조라니는 와칸다 기지의 보안망을 뚫고 침입해 유물이 보관된 창고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사와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요. 你是谁？你怎么敢进来的？ 조라니? 숨길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순간 둘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한쪽은 임무, 한쪽은 수호, 감정과 신념이 충돌한 끝에 두 사람은 결국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I am the Iron Fist! 조라니는 아이언 피스트로서의 그 힘을 깨워서 유물을 두 조각 내는데요. 바사에게는 와칸다의 유물 비브라늄 조각을 돌려주고 자신은 용의 머리를 품에 안고 자리를 떠나죠. 바사는 이번 사건을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조작해서 보고합니다. 조라니의 존재도 유물 회수 실패도 모두 은폐된 채로 끝이 나죠. 1896년 에티오피아, 제국주의의 욕망과 식민지 전쟁이 대륙을 뒤흔들던 시기에 역사에 기록된 아두아 전투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제국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그 전장의 혼란 속에 와칸다 역시 조용히 개입합니다. 이번 임무를 맡은 건 두 인물, 장차 황제가 될 젊은 리더 타파리 왕자, 그리고 그의 충직한 동료이자 워더그 전사 쿠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전투 중 실종된 비브라늄 도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타파리와 쿠다는 전장 속을 누비며 에티오피아 병사들과 협력하고 도끼의 행방을 추적하죠. 치열한 전투와 추격 끝에 마침내 유물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에서 낯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검은 블랙팬서 수트를 입은 이 여성, 아군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존재. 쿠다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적으로 간주하고 둘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500년 후의 미래에서 왔으며 와칸다의 블랙팬서이자 마지막 여왕이라고 밝히고, 이 지구가 호드라는 외계 침공자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하죠. Now, just open your eyes. They came from the edge of the galaxy and blotted out the sun with their numbers. Wakanda's laws dictate that we cannot help outsiders. So, the outsiders were left helpless. And when the Horde set their sights on us, even we were not powerful enough to resist. We were all that remained of our home. A handful of Dora Milaje, our general, and me. The Queen of Wakanda, the last Black Panther. Including my quantum scanner. And it all begins when a forgotten son of Wakanda finds that X. 처음엔 누구도 그녀를 믿진 않았지만 그녀는 와칸다 왕실만이 아는 정보를 밝히며 자신의 정체를 증명합니다. I know your queen is pregnant with a fourth child, a girl. 바로 지금 와칸다의 여왕이 왕위를 계승할 아이를 임신 중이며 그 아이의 후손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오직 국소수만 아는 기밀이었기 때문에 타파리 왕자는 그녀의 정체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또한 설명하죠. 도끼는 다시 전장에 남겨져야만 한다며 이후 에릭 킬몬거의 손에 들어가야만 와칸다의 봉기를 유도해 세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훗날 다가올 호드의 침공에 대비할 기반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여왕은 강제로 시간의 균열에 끌려가며 암울한 미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왕의 말을 듣고 타파리는 고민 끝에 전장의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한가운데 그는 조용히 비브라늄 도끼를 내려놓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현대의 어느 박물관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서 에릭 킬몬거가 바로 그 도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전장에 남겨졌던 단 하나의 유물이 킬몬거의 반란을 이끌고 와칸다를 세상에 드러내며 MCU의 세계관에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워드그의 결단, 미래에서 온 여왕의 개입, 그리고 어린 왕자의 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 속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전사들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아이즈 오브 와칸다는 마블 세계를 더 넓고 깊게 보여주는 시도이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림자 속 영웅들을 비추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MCU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 앞으로 또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전사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